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김학생한테 여쭤볼게. 네네네. 실제로 뭐 특정 고등학교 말하지 않겠지만 자사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네네. 내신 부조가 안 좋죠. 네네. 그러나 이제 그들 중에서도 상위 레벨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10% 5%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주요 대학의 학종을 노립니다. 네네. 비교과도 하고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수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맞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왜 수능을 하고 있냐면 물어보면 네. 선생님 수시에 된다는 담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명문대 가기 위해서 수시도 공략하지만 정시까지 해요. 네네. 이게 맞죠. 네네. 근데 사실상 학종에 해당되지 않는 내신 등급대 학생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들이 네. 착각하는 건데 한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이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드디어 교육부가 용단을 내렸다. 난 이렇게 될까봐 지금.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여야 네. 아이들이 생각해서 그 반대해야 되는데 네네. 4, 5등급 아이들한테 수능 최저가 하나의 장치로 걸러질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네.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합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마다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에 있긴 했었지만 네. 이 아이들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거를 반기는 학생들 또 뭐 반기지 않는 학생들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이건 자사고 특목고를 떠나서 강남권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수능으로 준비를 하고 그 수시는 거의 6논술 이렇게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논술 전형은 대부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네. 이제 학종은 이제 많이 생각하진 않지만 이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 일반 전형도 그렇고 이제 고교 추천 고교 1, 2 추천이 다 있잖아요. 수능 네, 최저학력 네, 기준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네. 특히 지방에 있는 내신, 뭐 지방에 꼭 지방은 아니지만 좀 내신만 좋은 아이들이 여기를 지원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너무 세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앤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수능이 잘 나오는 아주 서류 준비는 아주 많이 돼 있지 않고 네. 내신은 조금 약한데 수능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런 학생들한테 가장 큰 어떤 타격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반기 쓰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네. 약간 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네네. 학생들 입장은 뭐 네. 반반 아니면 네네. 반기는 입장은 수능이 안 나오니까 나 수능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단순 논리로 가는 거고요. 네네.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지혜롭게 생각하죠. 나를 안 뽑아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윤신혁 선생님은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게 당장 최저 기준을 폐지한다. 뭐 전체적인 여론이 공론이 수시에서 체제를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전형들이 확대된다고 봐요. 가정하는 네네. 겁니다. 그러면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네네.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잖아요. 제가 내다봅니다. 지금 2017 학생부 기재 개선 됐고요. 2018 학생부 기재 개선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9 학생부 기재 개선 안이 나왔는데 거의 학년별 적용 시기까지 예상이 돼요. 직관적으로 보면. 그럼 학생부가 이렇게 기재 개선되고 있으면 결국은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학생부의 변별력조차도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줄어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입시 이제 사교육에 계시는 분들도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 과거 우리 임성호 대표 나왔을 때 얘기했었는데 최저가 폐지되면 대학이 좋은 인재를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전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도 최저 기준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고교 내신도 지금 사실은 성취평가제로 가느냐, 즉 절대평가로 가느냐, 상대평가로 계속 남아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이면 대학에서는 특히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대학의 독자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도 보여요. 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근데 이제 뭐 그 윤신혁 선생님 하시는 말씀도 맞고, 근데 이제 전형이 이제 지금은 많이 축소하고 간소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대학에서 이제 좀 쉽게 교육부의 눈치도 보이고, 이제 운신의 폭이 되게 좀 좁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한데, 네네. 만들 수 있는 장치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이제 지금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의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전형 만들기는 어려울 네네.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전형을 만든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폐지 없이 학생부만 가지고 뽑겠다라고 하는데 학생부를 반영하는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를 다루는 방식을 대학별로 다르게 할 수는 평가 있거든요. 방식이요? 그렇죠. 평가 네네. 방식이 달라지는 네네. 거죠.
그리고 대학이 이제 단계별 전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우리가 수능 최저 없이 하면서 3배수나 4배수 정도를 1단계로 선발을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2단계에서 대학의 독자적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네. 하면 큰 틀 안에서는 단순화가 되어 있지만 네. 근데 여기서 네네. 정말 그 하이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주셨는데 소위 이제 고교별, 학교별 내신 편차에 대해서 대학이 평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새로운 전형을 교육부 눈치 보고 면접을 네네. 어렵게 낸다. 사실 대학 교과서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뭐 과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산불 정책의 본고사인데요. 네네. 지금 뭐 시대적 흐름이 이걸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고교 내신에 대한 내신 편차를 어떻게 얘네들이 평가를 네네. 할 거냐. 자, 학생부상에 온 점수가 있습니다. 만점에 자기가 득점한 점수죠. 옆에 평균이 있고요. 그럼 평균은 그 학교의 시험 난이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이 표준 편차는 그 학교 아이들의 그 과목의 수준 차이죠, 수준 차이.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수학의 수준 편차가, 이렇게 표준 편차가 10이고, 어떤 학교는 27이다. 그럼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편차가 작은 학교를 좋아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고교 등급제, 소위 고교서열화는 자유로운 거냐? 절대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불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 이 고교 등급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 고등학교 각 학교마다 전국에 있는 대학의 고등학교의 수준이 현실적으로 다르니까 이 어떤 A 대학, A 고등학교의 1등급하고 뭐 B 고등학교 1등급을 같은 수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보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서울대학교가 수시 일반 전형에서 이미 최장력 기준이 없잖아요. 네네네. 지역 균형은 있는데. 근데 그 일반 전형의 합격자의 60% 이상, 뭐 64% 가까이 네. 특목 자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님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대학 교육부의 공고대로 최장력 기준을 없앤다. 이렇게 가면 대학이 새로운 계물 전형을 만들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고교 서열화, 네. 고교 등급제란 말 안 쓸게요. 네네. 고교의 내신 편차를 감안해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올해 고입시에서요. 네. 특목자사 폐지된다라는 흐름 때문에 중학교 학부님들이 실제로 특목자사 많이 안 썼어요. 네. 일반고 갔단 말이에요, 일반고. 그럼 일반고 가면 우리가 내신 따가지고 대학 입시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 이제 가서 보니까 이 학교에 이제 중간고사 시기 지났잖아요. 오, 편차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학교 선배들의 입시 실적의 역사성이 좀 낮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유불리 문제에 봉착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함수 같아요. 최저 기준 반영하지 말아라라고 공고를 딱 했는데 대학에서는 반응이 한쪽은 그래 안 할게, 한쪽은 아니야 우리는 최저를 반영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시행계획 나와봐야 하는 거고 또 학정안 나와봐야 하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수능 최저 기준이 사라지면 고교의 내신 편차 이걸 대학이 어떤 형태로든 볼 거다. 나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 특별히 뭐 특정 대학 우리는 입시 본색이니까 리얼이니까요. 중앙대에서 봐요. 중앙대학교가 학교장 추천 2019학년도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서류하고 학생부로만 뽑아요. 최장력 기준 보지 않아요. 근데 학생부 들여다보면서 선생님도 뭐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네. 평균 편차 안 볼까요? 네. 네,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네네. 부분이요. 네. 저도 이제 어떤 대학이라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학처에서. 음. 그 고교를 예를 일반고 갈 수도 있고 특목 자사고 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가 내신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자, 그 내신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을 해줄 거니까 이 보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정말 이 아이들한테 뭐 플러스 몇 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네. 너희 어차피 뭐 예를 들면 소수 과목 듣는 예를 들면 네네. 과중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소수 과목 듣고 어려운 과목 듣고 그러면 그냥 쉬운 과목 들은 애들보다 네. 너희들은 좀 보정을 해줄게. 그렇지만 네.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1단계 통과는 그렇게 해줄지언정 2단계 면접은 너희들 실력대로 경쟁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의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특목자사고 내신 이렇게 봐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만큼 또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고 뭐 소수 과목이었고 뭐 본인이 뭐 선택해서 특목자사고 간 거긴 하지만 이게 결국엔 2단계 어떤 면접에서 2단계에서 이제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걸 꼭 특혜를 줬다. 또 이렇게만 또 볼 수 없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학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편차 다 보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은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에다가 돌을 딱 던졌어요. 근데 이 돌이 어떠한 파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 단계, 한 수, 두 수 정도를 봐주는 정책안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폐지가 되면, 그러니까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한 애들의 기회가 더 확대될 거다. 네네. 이런 단순한 관점에서 일단은 이게 좋은 방향이나 좋은 도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선한 의도는 분명히 네네. 있는 건데.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 공부 더 안 할 것 같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이게 좀 염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냥 애들 그냥 우리는 학종으로 갈 거예요. 딱 입학하면서 안 뽑아줄 건데 공부 안 하면서 수능 공부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1년에 딱 4개월 공부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생처럼. 그랬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 이게 그래서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학력 저하, 물론 이제 수능이라는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이 시험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 논의는 해야 되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70%, 뭐 비율은 어떻게 하향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아버리면 그럼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교과 공부. 근데 그러면 교과에서 가열 경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교과의 가열 경제 어떻게 보세요? 혹시 직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직접 보충. 네, 네, 직접 보충. 네, 네, 뭡니까 그게? 시험 전날에 바로 보충해 주는 게 근데 직접 시험 보충. 전날에 학교 네, 선생님이 네.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보충하는 학원에서. 거예요? 학원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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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네, 네. 건데 네, 네. 하여튼